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8월 7일 새벽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올랐고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현 시간에는 오르고 있는 거고요. 한국 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미 많은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예외 조건을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보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 기업들이 더 어떻게 맞춰갈까가 궁금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내건 요구 조건만 보자면 일본에 조금 더 불리하거든요. 어쩌면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는데요.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6일 애플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100%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부과하는 건 100%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르고 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 2위 품목으로 연간 약 14조 원 정도에 달하는 수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내 생산에는 해당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국 내 제조 유인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보면요. 그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해당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도 있고 공장을 또 추가 증설하기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일본 기업들에게는 이 말이 상당히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본에 지금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한 라피더스는 아직 생산도 안 했고 일본에밖에 공장이 없거든요. 그 공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공장이 최근 TSMC의 그 기술을 훔치다 발각돼가지고 또 난리가 났거든요. 라피더스는 일본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출발도 제대로 하기 전인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약속은 할 수 있겠죠. 약속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제대로 출발도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건 요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라피더스는 굉장히 어려운 요건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고 일본에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하고 산업용 칩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는요. 여기도 미국 공장이 없습니다. 키오시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도시바 메모리인데요. 메모리 전문이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데 우리 삼성, SK랑 당연히 경쟁하고 마이크론과도 경쟁하는데 여기도 미국 공장이 없습니다. 이 키오시아는 일본 내 공장이 중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라피더스도 아직 전혀 없는 거고요. 소니가 이미지 센서 1위 업체잖아요. 소니도 구마모토 공장에서 거의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이 없고요. 로홈이라고 아날로그 및 파워 반도체를 만드는 데도 있는데 여기도 미국 공장이 없고 미쓰비시 전기도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미국 공장이 없다고 합니다. 파나소닉도 소형 반도체하고 센서류를 만드는데 미국 공장이 없고요. 토신이라고 파워 반도체하고 로직 IC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미국 반도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랑 큰 두 개 업체들이 주로 하면서 미국에 큰 공장을 가지고 그리고 더 대규모 투자를 해가면서 나가고 있고요. TSMC도 아마도 대만이 미국과 아직 무역협정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는 와중에 TSMC의 또 대대적인 미국 투자 계획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것도 많지만 그걸 또 합치고 거기다 조금 더 수정을 가하고 해서 어떻게 숫자로도 부풀려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만도 미국에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가장 좋은 조건을 받기로 했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 제일 좋은 조건 대우해줄게. 그럼 니들도 지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면 한국과 대만은 상당히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 공장이 없는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최욱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어디까지 지켜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저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그럼 내가 약속했으니까 해줄게. 해주는데 대신 공장 지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에 일찌감치 진출한 한국의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날 행사는요, 팀 쿡 애플 CEO도 참석했는데요. 트럼프는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에 6천억 달러, 약 83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천억 달러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138조 원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면 100조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 5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이러니까요. 거의 수백조 원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 관세 조치의 구체적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쯤 추가 관세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와 의약품이 포함될 거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실행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제 느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해놓고 계속 질질 끌면서 주요 기업들의 투자를 더 얻어내려 하는 그런 방식을 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산 제품에 2차 관세 25%를 또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해오던 건데요. 100% 부과한다고 위협을 했지만 결국은 한 25% 추가 부과하는 걸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압박 조치로 인도와의 무역협정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한마디로 인도가 시범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인도에는 기존의 상호관세 25%가 부과되어 있어서 이게 합쳐진다면요, 한 50%가 됩니다. 그런데 부과 시점이 3주 후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25% 추가 관세를 그 사이에 어떻게 무마할 시간이 한 3주 정도 있는 겁니다. 이번 전추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인도는 7일부터 상호관세 25%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적용 예정이니까 이번에 2차 관세가 적용되면 인도산 상품에 대한 총 관세율은 50%로 급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도 외무부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결정할 일이다 라고 일단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인도의 대형 정유사 릴라이언스 이런 곳들은 이미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도로 오던 러시아 출발 그 수많은 유조선들이 방향을 바꿔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금방 제가 인도가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고 했잖아요. 왜냐? 러시아를 출발했던 그 배들이 인도로 가다가 그 발길을 돌려서 중국으로 들어갔다면 중국에도 25%를 때려야죠. 가장 먼저 때려야 될 것이 사실 중국이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겨냥한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인도가 굉장히 시범 케이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중국은 사실 두드려 맞을 관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데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면 그때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중국이 안 매겼거든요. 이번에도 인도에는 매기면서 중국엔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어떤 수학이나 기준에, 그다음 어떤 이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요, 미 상무장관이 타국의 러시아 에너지 구매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추가 제재 또는 관세 부과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조치, 특히 중국을 겨냥한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경고성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와의 거래로부터 이탈시키겠다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습성이라고 보면 지금 인도에 이렇게 부과를 했다가 인도가 고치면 어느 정도 또 성의를 보여주면 그럼 이건 25% 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가 갈 곳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 이제 러시아와 협상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빠르면 다음 주에 푸틴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협상과 어떤 안이 제기되는지를 봐야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제재가 계속 진행될지 아닐지, 그리고 이 2차 제재가 이제 중국에까지 옮겨 붙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관세에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94%의 회사가요, 조달이 막히고 47%가 사업을 줄일 거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각종 경제 수치와는 달리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귀 기울여 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업을 줄인다고 하는 건 미국의 고용이나 경제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건 그래서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면요. 전미대외무역위원회는 지난 4일 2025년 공급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복수의 관세 조치가 미국 내 기업의 공급망, 투자, 성장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건데요. 미국 전역 산업 전반에 걸쳐서요, 원재료 조달 차질, 비용 상승, 사업 축소 등 심각한 충격이 보고됐습니다. 이 전미대외무역위원회는요, 그냥 뭐 일반적인 협회 이런 게 아니고요. 1914년에 설립된 무역 전문 민간단체고요. 뭐 국제세무, 뭐 무역, 공급망, 안보 분야의 정책 제안을 계속 해오고 있는 굉장히 신뢰받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세로 인해서 어떤 걸 받고 있느냐? 응답자의 94%는 원재료 조달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핵심 부품을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렵고 국내 생산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당연하겠죠. 미국 내에는 제조업이 없고요. 거의 없고, 그리고 뭐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미국이 발달하고 있다 보니 이런 이제 핵심 부품이나 뭔가를 조달하고 제조하고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데는 이 관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조 및 생산 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고요. 창고 수리 등 애프터마켓 분야에는 76%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56%는요,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거나 출시를 연기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47%는 미국 내 사업을 이미 축소했거나 축소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30%는요, 자사의 공급망 파트너도 운용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고, 75%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인 미국 내 투자 및 장기 사업 계획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는 뭐 여전히 성장하고 금리나 뭐 이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의 영향이 적다라고, 의외로 적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시장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이런 풀뿌리 기업들이 느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악영향이 그냥 우리의 그 희망이나 어떤 수치로 넘어가는 게 좀 꺾이면서 이런 악영향이 부각될 때 단순히 경기가 꺾이는 것도 있지만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산업에서는요, 응답자의 75%가 관세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요, 저렴한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밝혔고요. 50%는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핵심 인프라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75%는 디지털 무역 및 수출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품 농업 분야의 응답자 100%가 원재료, 포장재, 기계류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분야에서 그냥 전방위적으로 관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미 대외무역위원회는요, 관세를 부과할 때 부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입수 불가능한 제품에는 관세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도입해라. 그리고 관세 조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 상대국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측정 가능한 성과 정의를 내려라라고 했다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손해를 보는 건 관세를 줄이고, 우리가 못 만드는 거에 대한 관세를 또 없애달라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요, 미국의 관세 중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중심 통상 정책이 기업들의 공급망 전반에요, 구조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고 장기적인 혁신, 투자, 글로벌 경쟁력까지도 심각하게 저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